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그래서 더 소중한 이들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따뜻한 저녁 식탁의 웃음소리, 서로를 다독이던 온기, 어쩌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깊은 관계까지도. 우리는 살면서 가장 가깝고 편한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모진 말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차가운 냉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다정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마법을 부립니다. 특히 가족에게 이런 말투를 사용한다면 서먹했던 관계도 다시금 따스한 온기를 되찾을 수 있죠.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6가지 말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일상 속 말의 힘을 느껴보고 그 마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제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지수라고 해볼게요. 지수는 결혼 5년 차 남편과 최근 잦은 말다툼을 겪고 있었어요. 그날도 남편이 야근 후 늦게 귀가하자 지수는 평소처럼 자신도 모르게 쏘아붙였죠. 맨날 늦어.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남편은 지친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어. 나도 힘들다고.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번 똑같은 변명이잖아. 나한테는 관심도 없지. 그 순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고 해요.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날카로운 말투가 남편과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가족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생각보다 큰 생채기를 남긴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지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깝기에 말 한마디가 더 깊숙이 파고들죠. 하지만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만큼 큰 치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상황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 지수의 말투는 그 순간의 피로와 짜증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하지만 생각을 다스리고 말을 바꾼다면 그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을 알아볼까요? 앞서 지수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에게 던진 날카로운 말이 어떻게 마음의 벽을 쌓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일상 속 사례를 통해 함께 공감해 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헤아리는 공감의 말투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립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을 건네죠. 예를 들어, 자녀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통은 왜 이렇게 늦었어? 라며 다그칠 수 있지만 이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무슨 일 있었니? 걱정했잖아 라며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묻고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죠. 제 지인 중에 선영 씨가 있습니다. 선영 씨는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사는데 며칠 전 아들이 학교에서 늦게 돌아온 날이 있었어요.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왜 이제 와? 핸드폰은 두고 다니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고 해요. 하지만 선영 씨는 입을 꾹 다물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죠. 아들, 무슨 일 있었니? 엄마가 많이 걱정했잖아. 괜찮아? 그 말에 아들은 깜짝 놀라며 친구와 문제가 있어서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하느라 늦었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선영 씨와 아들은 평소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가족에게 쏘아붙일 뻔한 말을 삼키고 대신 따뜻한 공감의 말을 건넨 경험,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선영 씨의 말투는 아들의 상황을 먼저 헤아리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죠. 저는 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퇴근 후 지쳐 보일 때,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라고 묻기보다는, 오늘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죠. 작은 공감의 말 한마디가 가족 간의 긴장을 풀어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마법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무심한 말을 던진 후 마음이 무거웠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저는 선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말투가 분위기뿐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영 씨는 걱정을 참고 아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죠. 그 결과 그날 저녁은 서로에게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투가 중요할까요? 가족은 가장 가깝기에 서로의 감정을 쉽게 당연하게 여기거나 간과하기 쉽습니다. 익숙함은 무심함을 낳고 무심함은 벽을 만들죠. 하지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공감의 말 한마디는 그 벽을 허물고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열쇠가 됩니다. 선영 씨처럼 우리도 말투를 조금만 바꾼다면 가족과의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카뮈의 말이 떠오르네요. 진정한 이해는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 선영 씨가 아들에게 건넨 공감의 말은 침묵 속에서 아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공감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선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헤아리는 공감의 말투로 어떻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을 알아보고 또 다른 일상 속 사례를 통해 여러분과 공감대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격려와 지지를 담은 긍정의 말투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건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족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큰 힘이 되어주죠. 예를 들어,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통은 잘해야 할 텐데 라며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이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널 믿어? 라며 자신감을 심어주고 격려하는 말을 건네죠. 제 친구 중에 현우 씨가 있습니다. 현우 씨는 중학생 딸이 있는데 며칠 전 딸이 수학 경시대회를 앞두고 몹시 긴장하고 있었다고 해요. 나 이번에도 못 보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딸에게 현우 씨는 또 망치면 어쩌려고 그래 라는 말이 혀끝까지 맴돌았지만 꾹 참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딸, 걱정 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빠는 알아. 결과에 상관없이. 넌 정말 멋져. 그 말에 딸은 처음에는 긴장한 표정을 풀지 못했지만 이내 씩 웃으며 고마워. 아빠, 나 힘내서 잘 보고 올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딸은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에 현우 씨는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해요. 가족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 그들의 표정과 태도가 밝아지는 것을 본 경험,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현우 씨의 말투는 딸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안도감과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현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격려와 지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라며 의심하기보다는 당신은 꼭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항상 응원할게. 라고 말하며 믿음을 표현할 수 있죠. 작은 긍정의 말 한마디가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따뜻한 불빛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부정적인 말만 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저는 현우 씨의 사례를 보며 긍정적인 말투가 가족 사이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깨달았습니다. 현우 씨는 딸의 불안감을 질책하기보다 긍정적인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그 결과 딸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왜 이런 말투가 효과적일까요?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상처를 남기고 좌절감을 안겨주지만 긍정적인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현우 씨처럼 우리도 힘든 순간에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말을 건넨다면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지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의 명언이 떠오르네요. 좋은 칭찬 한마디는 나를 2달 동안 살게 한다. 현우 씨가 딸에게 건넨 격려와 지지의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딸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지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진 3번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수 씨, 선영 씨, 현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공감과 긍정으로 가족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을 헤아리는 공감의 말투와 격려와 지지를 담은 긍정적인 말은 이미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차가운 냉기를 몰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3번째 특징을 알아보고 또 다른 실생활 사례와 함께 그 마법을 더욱 깊이 이해해 볼게요. 3번째 특징은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하는 진심 어린 인정의 말투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잘했어라는 뭉뚱그린 칭찬 대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노력이 돋보였는지 짚어주며 진심을 담아 칭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방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통은 방 깨끗하네라고 칭찬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내가 스스로 방을 이렇게 정리정돈하니 훨씬 보기 좋고 생활하기도 편하겠다. 정말 대단한데? 라며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고 칭찬과 함께 긍정적인 결과를 연결지어 이야기하죠. 제 주변에 민지 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민지 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인데 며칠 전 아들이 학교 숙제인 독후감을 스스로 완성한 날이 있었어요. 평소 숙제를 미루기 일쑤였던 아들이었기에 민지 씨는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숙제 다 했어? 라고 묻는 대신 민지 씨는 아들의 독후감을 꼼꼼히 읽어본 후 이렇게 말했죠. 아들, 책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내 생각까지 덧붙이다니 정말 놀라운데 특히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 말에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들은 숙제를 스스로 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해요. 가족에게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칭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본 경험,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민지 씨의 칭찬은 아들에게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뿌듯함과 앞으로 더 잘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민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칭찬이 얼마나 강력한 긍정적 강화 효과를 지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더욱 발전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제 이 특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며 왜 이런 말투가 필요한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볼게요. 가족은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 칭찬에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민지 씨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하고 진심을 담아 인정하는 말을 건네면 그 당연함은 특별함으로 바뀌고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칭찬을 아끼고 당연하게 여겼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 뒤에 후회하거나 아쉬웠던 순간은 없었나요? 칭찬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진심만 있다면 누구든 실천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다면 잘 먹었어라는 말 대신 당신이 매일 아침 이렇게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니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표현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아내의 하루에 따뜻한 햇살을 비추는 마법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떠오르네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칭찬과 인정을 통해 성장한다. 민지 씨가 아들에게 건넨 진심 어린 칭찬은 아들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에게 구체적인 칭찬과 함께 진심을 담은 인정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진 네 번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보며 일상 속에서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진 또 다른 마법의 말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현명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볼게요. 네 번째 특징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부드러운 설득의 말투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부드럽게 설득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해도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지혜를 발휘하죠. 예를 들어, 자녀가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통은 스마트폰 좀 그만 봐 라며 잔소리를 할 수 있지만 이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늦게까지 보면 내일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을 텐데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건 어떨까라며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함께 제시하죠. 제 친구 중에 수연 씨가 있습니다. 수연 씨는 최근 남편과의 대화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이 주말마다 늦잠을 자고 집안일을 미루는 모습에 수연 씨는 속이 상했죠. 주말인데 좀 도와줘. 맨날 잠만 자고.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수연 씨는 꾹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여보, 주말에 푹 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우리 같이 집안일을 분담해서 빨리 끝내고 남은 시간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어때? 당신이 도와주면 나도 훨씬 힘이 날 것 같아. 그 말에 남편은 처음에는 뚱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수긍하며 함께 집안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오붓한 데이트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가족에게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관계가 멀어진 경험, 혹은 부드러운 설득으로 서로의 마음을 얻은 경험,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수연 씨의 말투는 남편을 비난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부드럽게 설득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수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설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힘이 말투에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즐겨 드시는 경우, 몸에 안 좋은 거 좀 드시지 마세요 라고 잔소리하기보다는 어머니, 아버지, 건강을 생각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더 자주 드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맛있는 건강식 레시피를 알아봐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죠. 부드러운 설득의 말투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법과 같습니다. 이제 이 특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게요. 가족은 가까운 사이이기에 서로에게 더욱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말투는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죠. 수연 씨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부드럽게 설득하는 말투를 사용하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강압적인 말투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다가 분위기가 냉랭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떤 해결책을 찾으셨나요? 부드러운 설득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잠시 숨을 고르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수연 씨가 남편에게 건넨 말은 비난이 아닌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는 진심 어린 제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선택했죠.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고대 중국의 병법가 손무의 손자병법에 나오는 구절이 떠오르네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수연 씨의 부드러운 설득은 갈등 없이 서로의 마음을 얻는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에게 부드러운 설득의 말을 건네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진 5번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특징은 힘든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말투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 감정을 외면하거나 덮어두지 않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위로하는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도록 돕죠. 예를 들어, 자녀가 친구와 다투고 속상해하며 돌아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통은 왜 싸웠어? 내가 잘못했겠지. 라며 잘잘못을 따지기 쉽지만 이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많이 속상했겠다. 친구랑 싸우면 마음이 정말 아프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며 먼저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죠. 제 지인 중에 영미 씨가 있습니다. 영미 씨는 최근 딸과의 대화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딸이 학교에서 친구와 오해가 생겨 심하게 다투고 돌아온 날이었죠. 또 싸웠어? 넌 왜 맨날 문제를 일으키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영미 씨는 꾹 참았습니다. 대신 딸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 딸, 얼마나 속상했을까. 엄마가 내 마음 다 알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그 말에 딸은 처음에는 울먹였지만 이내 영미 씨의 품에 안겨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미 씨와 함께 차분하게 대화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말을 건네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준 경험,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영미 씨의 말투는 딸의 잘못을 추궁하거나 비난하기보다 먼저 힘든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영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정을 다독이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치유의 힘을 지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고 돌아왔을 때 무슨 일 있었어? 또 실수했어? 라고 묻기보다는 오늘 많이 힘들었지? 당신 얼굴 보니까 내 마음이 다 아프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고 지지해 줄 수 있죠. 힘든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말은 차가운 현실의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마법과 같습니다. 이제 이 특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게요.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이지만
때로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거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여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미 씨처럼 상대방의 힘든 감정을 먼저 공감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면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의 힘든 감정을 외면하거나 무심하게 대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 뒤에 후회하거나 미안했던 순간은 없었나요? 감정을 다독이는 따뜻한 말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따뜻한 위로와 지지의 말을 건네면 되죠. 영미 씨가 딸에게 한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딸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되찾아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용기를 북돋아주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영미 씨가 딸에게 건넨 따뜻한 위로는 딸이 삶의 외로움을 견디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말을 건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진 6번째 특징을 알아보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투의 힘을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제안해 볼게요. 6번째 특징은 일상 속 작은 일에도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따뜻한 말투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족에게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작은 일에도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가꾸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퇴근길에 맛있는 간식을 사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통은 잘 먹을게라고 짧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어머, 당신,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어떻게 알고 사왔어?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아. 사랑해라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죠. 제 주변에 은경 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은경 씨는 최근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수 만든 반찬을 보내주셨는데 은경 씨는 단순히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대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보내주신 반찬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특히 이 김치가 정말 예술이에요. 어머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항상 저희 가족을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머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셨지만 이내 행복한 웃음을 지으시며 별 말씀을 맛있게 먹어주니 내가 더 고맙다라고 화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친밀하고 따뜻해졌다고 해요. 가족에게 감사와 애정을 표현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본 경험,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은경 씨의 말투는 시어머니에게 단순한 감사를 넘어 깊은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은경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상 속 작은 감사와 애정 표현이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자신의 가방을 스스로 정리했다면 가방 정리했네 라고 무심하게 말하는 대신 우리 딸 스스로 가방 정리도 하고 정말 기특하네. 엄마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사랑해 라고 말하며 칭찬과 함께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을 수 있죠. 작은 감사와 애정 표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마법과 같습니다. 이제 이 특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며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게요. 가족은 가장 가깝고 편한 존재이기에 오히려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데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경 씨처럼 일상 속 작은 일에도 감사와 애정을 담아 표현하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감사와 애정 표현을 잊고 지낸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 뒤에 아쉬움이나 후회를 느꼈던 순간은 없었나요?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에 대해 고마워, 사랑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은경 씨가 시어머니에게 한 말은 단순한 반찬에 대한 감사를 넘어 시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고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게요.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헤아리는 공감의 말투, 격려와 지지를 담은 긍정의 말투,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하는 진심 어린 인정의 말투,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부드러운 설득의 말투, 힘든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말투,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일에도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따뜻한 말투를 사용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이런 말투를 자주 사용하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차가운 냉기를 몰아내며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따뜻한 말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아끼지 마세요.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나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작은 그늘과 쉼터를 만들어 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공감 가는 내용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설명서입니다.